자, 단면도에서 이렇게 큰 뼈대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세세한 실내에 들어가는 것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욕실. 욕실에 보면 방수 한번, 그리고 타일 마감 뭐 이렇게 할 건데 방수부터 옵셋 20, 방수는 녹색 점선으로 할 거라서 녹색 20 이렇게 방수 올릴 거고요. 위쪽은 트림을 해야 되겠죠? 욕실 방수기 천장까지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1500 정도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면 표현할 때는 그냥 다 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서리 정리 한번 했고요. 여기서 타일 마감, 타일이 한 5T? 5두께? 그리고 그 접착제죠. 몰탈. 그게 한 15mm. 그래서 20mm 정도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 안쪽은 MA 엔터. 점선을 하나 클릭해서 방수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 옵셋 2100 여기 우리 욕실 문을요. 2100으로 했는데 실제 욕실 문은 조금 더 낮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모든 문을 2100으로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우리 반자선 2400에 맞춰서 인방 미리 넣었고요. 트림, 요거 미리 좀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 문 있는 부분엔 문에는 방수를 할 리가 없겠죠. 라인을 임시로 그어서 이렇게 트림을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파랑색 마감선으로 타일 마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는 욕실 천장 높이가 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일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미리 뚫었고 문 뭐 이런 것들 달면 되는데 이게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멀리 보이는 벽체가 있는지를 지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멀리 보이는 벽체는 흰색으로 그대로 평면도에서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빨강색 도면층 다시 켜주시고 이걸 왜 켰냐? 중심선에서 600만큼 저 멀리 보이는 처마 끝선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안쪽 건 벽체선, 바깥쪽은 처마 끝선. 연장하기로 이 노란색 두 선을 연장을 했습니다. 자, 트림으로 원래 있던 형태에서 방해받는 것들은 모두 트림을 해요. MA, 멀리 보이는 건 흰색. 그리고 벽체 정리, 처마선을요, 일단 지우세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표현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밑으로 200, 안으로 800으로 그냥 정했죠.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모양을 내자 라고 하는 게 멀리 보이는 처마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감 분리를 이렇게 좀 해줄 거예요. 위쪽은 콘크리트 위 WP 마감, 아래쪽은 벽돌 마감.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래쪽은 기초가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 위로는 벽돌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벽체 꺾이는 부분 이렇게 그냥 마감선 해도 괜찮은데요. 저는 그냥 콘크리트 선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하신 분들 쌤 왜 그거 안 하세요 하는 거 있죠? 물 끊기 홈. 이거 왜 안 하지? 답답했을 텐데 지금 해줬습니다. 물 끊기 홈. 모든 마감은 20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잘린 단면상의 창문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 여기 마감선 말고요. 콘크리트 선에다가 바로 얹을 거예요. 골뱅이 150, 45? 됐죠? 골뱅이 100, 30 드림. 이렇게 고정된 틀을 안쪽은 나무틀, 바깥쪽은 알루미늄 틀. 요즘은 하이샤시로 하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골뱅이 80, 50, 50, 80이구나. 골뱅이 50, 80, 렉탱글, 골뱅이 60, 아니지, 30, 60. 이렇게 사이즈를 다르게 정해 드렸습니다. 바깥쪽은 알루미늄 틀, 안쪽은 나무 틀. 요즘 나무 창문을 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어디 목조주택도 있는 거고 뭐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이렇게 미러를 해요. 끝선을 연결하세요. 가까이면 얼마나 가까이? 그냥 가까이. 나중에 늘릴 거라서 가까이. 그리고 끝선을 따라서 라인을 모두 표현을 하세요. 할 때마다 L 엔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첫 번째만 L 엔터, 나머지는 방금 전 명령어로 엔터 말고요. 스페이스 키만 치면 방금 전 명령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선이 좀 두꺼워서요. 여기 안쪽에 있는 유리는 파란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나중에 프린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민하게 보면 보입니다. 마감선 말고요. 콘크리트 선까지 붙이고 마감선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전체 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빼먹기 전에 해칭으로 여기 이 부분 사용자 정의 각도는 0도.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건 창문 저 멀리 꺾인 부분이고요. 각도는 0도, 간격은 60, 더블 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칭 넣어주세요. 저 멀리 보이는 벽돌을 표시한 거예요. 자, 단면상의 창문 표시했고요. 단면상의 문 어디 있을까요? 여기 욕실 부분 PL 허공에 클릭, 오른쪽으로 250, 위로 40, 안으로 40, 위로 15, 왼쪽으로 170이었나? 170, 아래쪽으로 15, 왼쪽으로 40, C 엔터. 이렇게 치수를 우리가 전평면도 그릴 때부터 외우고 있는 치수입니다. 이걸 그대로 했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안쪽을 마감선에다가 붙이세요. 문틀의 안쪽을 마감선에. 자, 그리고 이것을 가까이 밀어 하시고, 안쪽에 문을 달아주시고요. 바깥쪽에는 꺾여 있다라는 표현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치로 늘려요. 옵셋 950, 우리 손잡이 제가 950에 달 건데요. 사실 이게 장애인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높아요. 근데 제가 약간 높은 거 좋아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하는 표현, 반지름 50을요, 이렇게 문짝에 양쪽에 이렇게 붙였어요. 원래 이것은 10 정도 이렇게 빼서 십자를 그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진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십자 그려주고 큰 원을 지워요. 딜리트.
그리고 이 십자는 빨강색 도면층으로 해주면 좋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왜냐면 제가 도면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그려봅시다. 문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건데요. 평면도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이게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마룻대에서 오른쪽으로는요 190의 절반이니까 95만큼 진행을 했고 거기서 200만큼 띄웠고 거기서 이제 900만큼 나갈 건데 요 95 갔다가 200 간 이 선을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게 오른쪽 문의 시작입니다. 왼쪽은요 딱 봐도요 조금 그 중간에 있어요. 20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마룻대와 욕실 중심선의 중간 라인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의 중간 두 점은 중심선, 욕실 중심선과 마룻대선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요. 얘는 문의 끝 아니고요. 문의 중간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먼저 오른쪽 문부터 렉탱글 이 끝부분에 클릭 골뱅이 900, 2100 문 사이즈는 그냥 900에 2100으로 통일. 자, 이것을 카피해서 중간을 직교로 이렇게 위치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맞춥니다. 자, 미리 맞췄고요. 옵셋 40. 이 문틀에 꺾인 부분이 보여요. 40. 얘도 40. 그리고 밖에서 보는 거죠. 문짝은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꺾인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15만큼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5 들어온 거 너무 두껍기 때문에 MA로 파랑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셋 80만큼 들어와서요. 손잡이를 요 중간을 80 들어온 부분에 붙이고 이 80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 왼쪽, 그러니까 욕실에 붙어 있는 방은 손잡이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평면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손잡이는요, 제품이라서 회사마다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대강 그립니다. 대강과 대충은 좀 느낌이 다르죠?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니고 예쁘게 조금 욕심 나는데 하시면 X로 분해하셔서 약간 동그랗게 좀 모양 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랄까 큐빅은 아니고 이런 것들 좀 포인트로 박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 모양을 내자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파랑색으로 모양을 내세요. 모양을 낼 때는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강색 도면층으로 라인을요. 손잡이를 향해서 입을 벌리는 모양 대신에 어디까지 열리는지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문짝이 어느 만한가예요. 물론 안쪽에 있지만 이렇게 손잡이를 향해서 해야 돼요. 한 번씩 반대로 하시면 이건 정말 감점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뭐 탈락이냐 이건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기호를 봤을 때 여닫이 문을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안쪽에 하늘색으로 일단 큰 무늬 한번 낼 건데요. 제가 요즘 그냥 이런 문들이 예뻐서 그냥 넣는 거예요. 한 200 정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 한번 표현을 해봤고, 이거를 스트레치로 좀, 이 정도? 요새 이렇게 망임 유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연히 안이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야는 가려주면서 불투명 유리로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해봤고, 20 정도 안으로 이렇게 무늬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패턴은 렉탱글로 좀 허전하니까 좀 적당히 좀 예뻐 보이게, 예뻐 보이려면 간격을 맞춰야 되겠죠. 요 정도. 자, 그리고 이쪽은요, 안쪽에 있는 틀을 다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건 그대로 미러를 할 겁니다. 위치는 두 점 사이의 중간, 끝과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 손잡이의 방향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한 번씩 빼먹을 수 있어서 미리 표현하는데, 걸레 바지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짝이 들어갔네요. 그럼 바로 걸레 바지 120만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걸레 바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물바지 홈통을 꼭 넣거든요, 저는. 이렇게 평면도를 봤을 때 저는 물바지를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계획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처마 홈통은 있는데 선 홈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렉탱글로 여기 끝에 골뱅이 200, 200으로 처마 홈통만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얘를 카피해서 멀리 보이는 이 부분에도 처마 홈통을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와는 옵셋 100 한번, 80 한번, 20 차이가 나도록 통일을 한번 해봤고요. 경사선을 직교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세모 안 돼요, 직교. 300만큼 이렇게 옵셋을 하시고 P라인으로 요거 한 번씩 뒤집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쪽이 높고요. 위쪽이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물이 다 들어오겠죠. 자, 이건 아래쪽 끝에 붙이시고요. 이건 뭐 짧으니까 굳이 어레이 하지 말고 카피로 끝에서 끝으로. 여기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이왕 뭐 한 거 이렇게 끝에도 한 개 넣었고 홈통 안쪽은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외부 기와를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모임 홈통, 선 홈통이 얘는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멀티라인 S를 100으로 바꿨고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왔고요. X로 분해해서 꺾인 형태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멀티라인 바닥까지. 이건 아마 저 멀리 끝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이런 거라는 건 낙수바지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멀티라인을 20으로 바꾸고요. 중간에 홈통 거리 쇠, 이것을 일단 위로 900, 밑으로 900, 이 정도? 한번 넣어봤어요. 길면 한 개 더 넣고. 자, 그리고 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면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잘렸고요. 난간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을 일단 끝에서 900만큼 하나 표시했고요. 너무 끝에 가면 좀 불안해요. 50만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난간대는 30으로 통일을 했고요. 이것을 300 간격으로 300, 600, 900, 1200 이만큼 가지 않는구나. 벽에서 끝나는군요. 두 개만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두 개만. 자,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50만큼 내려도 괜찮고 올려도 괜찮아요. 올리는 게 편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필렛으로 모서리를 정리했습니다. 약간 모양을 좀 내고 싶어서요. 요거를 200 정도 한번 내려봤어요. 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모양을 좀 내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난간이 좀 앞에 있고 홈통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꼭 이렇게 트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도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인면도에서도 이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같이 지워요. 단면도도 지우고 인면도도 지우고. 자, 난간 표시 이렇게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된 것 같죠? 이제 뭐 문자 넣고 해칭 넣고 이런 거 합시다. 먼저 문자 천천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흰색으로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제도할 때 문자도 좀 두껍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0.3mm로 우리가 정했고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L은 이따가 해칭 넣을 때 그냥 같이 그릴게요. 조금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실명. 렉탱글 허공에 클릭 골뱅이 1000, 300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DT 엔터. 자, 그 전에 ST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글자 스타일. 스탠다드 그대로 쓸 거예요. 새로 만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왜냐면 높이를 그때그때 주려고 하거든요. 쭉 내려가시면 저기 뭐가 있냐면 고딕체가 있어요. 맑은 고딕이 우린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은 고딕체예요. 우리 도면 그리는 거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딕체로 할 거고요. 뭐 글씨체가 되게 많긴 한데 고딕으로 하고,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골뱅이 붙은 고딕 안 돼요. 골뱅이 붙으면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한 번씩 글씨가 왜 저 누워있죠 하시는 분들은 혹시 골뱅이 들어갔나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맑은 고딕으로 했고요. 적용하고 클로즈.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우리 교재에 있는 유니코드 문자가 PDF로 바꿨을 때 한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딕으로 일단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DT 엔터, MC 엔터,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사실 이 두 점 사이 중간을 2016부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 전 버전 쓰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고요. 문자 높이는 우리가 80이잖아요. 두 배로 하세요. 두 배. 그래서 160인데 150 하셔도 사실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150 엔터. 각도 물어보죠. 그냥 엔터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뭐 딴 데 클릭을 했다거나 뭐 270도 눌렀다거나 이러면 자꾸 문자가 누워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 두 칸 띄우고 실. 엔터 두 번. 이렇게 거실을 먼저 썼어요. 그 다음 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2016 버전에서 자꾸 한글이 영어로 안 바뀌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화면 오른쪽 밑에 A라고 또는 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잘 보시면서 한영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욕실 두 칸 띄웁시다. 그리고 테라스, 테라스
이렇게 실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000에 300으로 했고요. 자, 실명은 150을 하든 160을 하든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자 있죠. 그게 보통은 그 2mm를 기준으로 갈 거예요. 2mm라는 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40분의 1 도면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40분의 곱하기 2를 해서 80으로 딱 정해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2.5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100으로 할 수 있어요. 80 아니면 100인데 터무니없이 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기준으로 했는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면도에서 80을 했다면 40 곱하기 2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인면도에서는 50분의 1이잖아요. 50 곱하기 2로 100으로 맞춰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은 문자로 했다가는 인면도의 글씨가 콩알만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배율을 지켰는가, 곱하기 2를 했는가, 2.5를 했는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얘는 제가 80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40분의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